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기상이고요. 네, 저는 그 오은영 맞습니다. 오은영입니다. 오은영 박사님하고 그리고 저 이기상이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방송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눈 지가 5년 가까이 돼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이야기만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쪽의 방송이 무척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너무 같이 공감을 하면서 같이 준비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 와인 마시던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저의 요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맨날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시작을 하게 될 때까지는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요.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이걸 내가 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 당위성, 그다음에 의미. 뭐 되게 과감하게 막 팍팍 치고 나갈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죠. 네. 근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시작을 하면 맞아요. 굉장히 추진력 있고 그래서 맨날 내가 하는 말이 나는 일단 하면 잘해요. 막 이렇게 농담처럼 맡겨주면 잘해요 나는. 그래서 맨날 여러분만 잘하시면 돼. 나는 잘해요. 이렇게 아니 이게 뭐 잘난 척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시작을 하게 될 때까지 심사숙고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이 지금 오래 걸렸고 그리고 저도 또 이렇게 딱 이게 내 거다. 말 그대로 내가 잘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이것을 할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심사숙고 내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소심한 사람이 이렇게 시간을 잘 무르익도록 기다렸다가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요. 네. 근데 기상 씨가 잘 알런지 모르겠는데 네. 우린 또 사적인 자리에서는 뭐 누나 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우리가 누나. 언제지? 2004년인가요? 네. 그 EBS의 생방송 60분 부모일 때. 2004년에 시작했나요? 그게 언제죠? 제 딸이 태어나는 날 제가 리허설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03년도였어요. 그때 2003년도 10월 달. 그때 이제 기상 씨가 MC였고 내가 두 번째 회에 아마 게스트였고. 게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돼서 2003년이니까 지금 2018년이니까 15년 동안 뭐 방송도 같이 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도 기상 씨네 가족하고도 내가 좀 가깝고 이렇게 인연이 깊죠. 사적인 자리에서는 뭐 기상 씨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 또 여러분을 만나는 자리니까 그러나 또 호칭은 또 조금 편안하게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사실 오은영 박사님이 그리고 이제 오은영 누나가 주위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말 그대로 다들 아시겠지만 막 오은영 박사 저 밥만 먹으러 가도 옆에서 막 갑자기 와서 사인 받는 건 둘째치고서는 막 꼭 걱정거리 질문들 물어봐. 꼭 물어봐. 막 설렁탕 먹고 있는데 거기에서 애가 지금 뭐 화장실을 뭐 못 가고 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한 개씩 물어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렇게 들리면 나도 이제 급하니까 또 뭐 볼일도 보러 가는데 휴게실 화장실 내가 살짝 들어가거든. 타타타해서 살짝 들어가면 밖에서 타타타타 발자국 소리가 들려. 그리고 안에 가만히 있으면 박사님 맞으시죠? 그래 그러면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나는 안에 있고 그분들 밖에 있고 그러면 이제 네 그러면 내도 너무 웃겨. 박사님 맞으시냐고 물어보니까 네 그러면 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당연한 내가 그 안에서 할 일은 많지 않아요. 그 안에서 나는 그냥 뭐 볼일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저희 딸이요 둘째인데요. 그럼 또 나는 그 안에서
몇째예요? 첫째, 둘째요? 이제 화장실 문을 사이에 두고 몇째예요? 그러면 뭐 둘째 그거 몇 살, 너무 몇 웃겨. 살이에요? 뭐 근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네. 나는 이제 그게 난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그런 게 난 참 좋아. 좋고, 그럴 수 있는 게. 내가 그럴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나는 그게 인간들이 열심히 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고 좋아요. 얼마나 열심히야 지금. 아니, 화장실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지금. 아니, 잘 키우려고 하니까 궁금하게 그렇죠.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궁금하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궁금하다는 거. 네. 그러니까 나는 너무 기뻐요. 그럴 때는. 근데 사실 이런 방송을 우리가 시작하게 된 이유가, 그리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이, 뭐 지금까지 책도 너무 많이 쓰셨고 막 부럽게도 막 낼 때마다 막 베스트셀러고 막 뭐 강연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경우에는 저도 3년을 같이 했었지만 그 방송을 12년을 하셨어요. 그죠? 그렇죠. 11년 좀 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그 방송, 강연, 뭐 책,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 그대로 엄마들을, 그리고 또 오은영 박사님한테 어드바이스를 듣고 싶은 많은 분들을 이제 찾아가곤 했었는데, 이제는 또 새로운 방법, 새로운 형식으로 조금 더 퍼스널하게, 조금 더 가까이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옆에서 오은영 박사님을 바라보면서 했었고.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날 참 잘 키웠어. 이제 남들이 들으면 정말 저 재수 없다 이럴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날 참 잘 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부모님이 나한테 참 많은 영향을 줬어요. 많은 영향을 줬고, 아주 이거를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면 나는 팔싹둥이에요. 팔싹둥이. 정말요? 네, 그래서 8개월 만에 나온 네, 거예요? 8개월 만에 나와서 이제 우리 지금 내가 의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막 자기 호흡을 하루 이틀 안에 된 거야. 그러니까 하루 이틀만 더 먼저 태어났어도 나는 자가 호흡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딱 그런 식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낳았다고 가서 봤는데 사람의 몰골이 아니더래요. 거의 무슨 동물의 새끼 같은 그런 인간의 구성은 다 돼 있는데 왜 사람 같지 않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봤더니 허벅지가 우리 아버지 둘째 손가락 딱 그 크기더래요. 그래서 얘가 살 수 있을까 싶더래요. 근데 그 당시에 1900g. 내가 출생시 체중이 1900g. 믿깁니까 지금? 그래서 내가 맨날 엄마들 우리 애가 안 먹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걱정 마 나 내가 이러는데, 근데 1900g으로 태어나서 그 당시에 병원에서 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인큐베이터에 못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 내가 태어난 병원이 서대문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인큐베이터가 그 당시에 딱 2대 있었는데 이미 다른 아이들 들어가 있었고 뭐 그 당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들어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날 우는 걸 보는데 어머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울더래요. 쌍꺼풀이 딱 이 쌍꺼풀 자연입니다. 내 원래 눈이거든. 근데 아기 때도 이렇게 그때부터 생겨가지고 부리부리했구나. 그래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악을 쓰고 우는데 우리 아버지 말씀이 어머 얘는 뭘 해도 하겠다 얘는. 피 한 방울 안 나겠다 싶고, 나 그땐 독한 사람은 아니다. 아무튼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오신 거죠. 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정성을 다해서 나를 키우셔서 그 당시에 이제 얘는 나가서 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 내가 정도로. 약간 폐렴기가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그런 나를 이제 우리 부모님이 정성을 들여서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어릴 때에도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주도적으로 잘 클 수 있도록 굉장히 생각을 많이 존중해주고 좀 그랬는데,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인 걸 기억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위암 판정을 받으신 위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조기 위암이지만 또 몇십 년 전이니까 지금하고 여러 가지 이제 치료의 상황이나 암이라 그러면 그냥 끝인 걸로 생각을 할 정도로 초기 위암이면 틀림없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쨌든 우연히 건강 검진을 받으셨고 우연히 발견이 돼서,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날 우리 오빠하고 저하고를 방으로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내일 내가 수술 받으러 들어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수술이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위암이 발견이 돼서 내일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데 병원에 굳이 올 건 없다. 참 우리 아버지도 병원에 아니면 다른 데 있으면 마음이 놓이나 뭐 올 필요 없고 너희들은 학업에 너희들은 학업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 해라 이러면서 해라 네. 네 할 일을 해라 그러면서 부모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초기니까 다 의사 선생님들이 좋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걱정은 마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뭘 뒤적뒤적 장롱에서 뭘 꺼내시는데 통장이 한 8개 정도 있으시고 5만 원짜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 통장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대학 정도는 갈 수 있는 돈을 모아놨으니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런 한번 약간 이제 먼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약간 이제 대비를 좀 하신 거죠. 그 당시니까 지금은 또 그러지 않은데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방으로 돌아왔는데 눈물이 이 멈춰지지가 않으면서 정말 많이 우는 것 같아요. 울면서 그때 이제 우리 집안에 이제 종교가 있지만 나는 사실 좀 그 한참 사춘기 때는 뭐 신이 보입니까? 뭐 이런 나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는 과학도 왠지 그랬을 것 같아. 때문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뭐 이런 약간 내가 좀 그랬던 것 같아 어릴 때는. 그래서 우리 엄마를 따라서 부흥회를 갔는데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내일부터 우리 새로 거듭나고 내일부터 우리 안 그런다고 다들 이제 손을 들으래요. 나 혼자 안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노력을 하겠지만 자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확신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내가 굳이 오버하지 않겠다. 아니 근데 그때도 참 그것도 별난 것 같아요. 그냥 내 들었으면 됐는데 아무튼 사춘기 때니까 그때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좀 그럴 나이인데 그래서 근데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혼자서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난 그 기도를 했던 게 절절히 기억이 나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도 막 울면서 막 우리 아버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건 아니고 기도 내용이 하느님 나랑 얘기 좀 합시다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얘기 좀 합시다. 이게 원래 진정한 종교는 현실에서 원하는 거를 구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뭐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몇 살이에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면서 내가 이거 하나만 내가 얘기 좀 해도 이거 하나만. 근데 우리 아버지를 건강하게 좀 다시 좀 살려달라. 그럼 내가 약속을 하나 하겠는데 내가 약속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약속을 내가 하겠는데 약속을 하면 내가 지킨다. 그래서 그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 약속하면 내가 지킨다. 약속을 하나 하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병들고 가난한 자를 위해 내가 나 나름의 최선을 다하겠다. 그 우리 아버지 88 건강히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버지 88. 그러니까 뭐 건재하고 계신 거고. 예. 그래서 근데 나는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무지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 이제 공부가 힘들 때는 막 괜한 소리 했나? 약속. 그런 약속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물론 나도 사람이니 나도 허점도 많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나름 이제 그 약속을 좀 지키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되고 과를 정할 때도 내가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를 택하게 되는 그러니까 정신과를 택하게 된 게 굉장히 그거와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이유로 즐거울 때도 있지만 고통을 받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그런 누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첨단의 의학을 공부를 해나가는데 이 뇌라는 것은 사실은 첨단의 의학과 과학의 총합이거든. 그런 거를 공부하고자 하는 또 잘난 척하는 거죠. 그런 거 더하기 그 다음에 뭔가 나는 물론 아주 현미경적으로 전자현미경적으로 세포까지 내지는 분자생물학까지 연구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어야 되지만 나는 인간을 좀 보는 의사가 되고 싶다. 이래가지고 내가
정신과를 전공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런 또 네. 베이스가 있네. 내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기 처음 처음 들었어, 네. 지금 나도. 네. 그리고 이제 정신과를 다 마치고 내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된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조현병, 조울증부터 시작해서 흔히 말하는 노이로제, 신경증, 불안증 예. 그런 걸 다 이제 치료하지만 이렇게 보니 치매 일기까지 다 보지만 인간을 들여다보다 보니 인간을 어떻게 하면 잘 성장시킬 것인가. 그 인간을 잘 성장하는 걸 보니까 부모가 너무 중요하고 이런 걸 더 절실하게 이제 깨닫게 된 거지. 그래서 좀 하나를 더 전공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원래 그 우리나라 의학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데요. 소아정신과, 그러니까 소아청소년 정신과는 정신과 전문의가 다 된 다음에 세부 전공 분야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련을 한 번 더 받아야 그러면 나는 의대를 안 가봐서 일단은 정신과 의사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하고 그다음에 정신과 정신과라는 거 전공을 한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까지 다 하고 전문의가 되고. 그럼 그것까지 8년 걸리는 거야? 아니지. 6년에서 11년 걸리죠. 6년에서 11년. 그때 의과대학을 6년에 졸업한다는 법도 없어. 왜냐면 법도 없고, 그렇지. 숱하게 유급을 하는데 나는 그렇다고 1, 2등 하진 않았어요. 우리 남편이 엄청 공부 잘했지. 아 진짜요? 잘 우리 또 모르시겠지만 또 유 박사님이 또 공부를 잘하셨구나 또. 나는 근데 6년 안에 졸업한 거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랑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그러니까 11년이 최소의 필요한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소아정신과요? 소아청소년 정신과는 이게 어쨌든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니까 이게 다루는 질병이나 문제 영역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신경계 발달을 다루고 성장을 다루고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 그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질환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따로 또 이 수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일단은 정신과 의사가 된 전문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아정신과 쪽을 다시 또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숫자가 적은 거예요. 아, 한 그래서 번 더 숫자가 한다는 적다. 게 쉽지 않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게 저는요 0세부터 100세 넘어까지 다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내가 너무 잘난 척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그걸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거네. 네. 일단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소아정신과 전문의 쪽으로 이렇게 딱 정리되는 게 아니라 다 하고 또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건 약간 설명하기 위한 이건 알아두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과정을 한 번 더 한 것도 사실 이제 그런 인간을 자꾸 보다 보니까 가장 시작부터 그때부터 좀 우리가 좀 개념을 가지고 또 나는 늘 얘기하는 게 방법보다 가치관.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어떤 부모가 돼야 되고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또는 이제 사람이 성장하면서 꼭 부모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한 나의 개인이 있잖아요. 그 개인이 이 어려운 세상에 그냥 살아가려면 나는 잘 살라고 안 해. 그냥 살아가려면 그리고 극복하세요 막 이런 말 안 해. 그냥 겪어가세요. 이걸 그냥 겪어가려면 인간이 자기 내면 안에 뭔가 좀 있어야 돼. 그런 게 있으려면 인간으로서 자기를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막 도와주고 싶은 거지. 그럼 또 누구는 그렇게 물어봐. 그러면 너는 잘하니?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 오은영 박사님 잘하시나요? 저는 나는 그냥 답은 되게 노력하고 내가 이런 면에 늘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말할 수는 있어. 그리고 성격 엄청 좋잖아 이 누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정말로 그 오은영 박사님은 엄마로서는 어떤 사람일까 막 이런 것도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 아들이 맨날 오은영 박사님 아들이 몇 학년인가요? 오은영 박사님 아들은 대학은 갔나요? 그러면 걔도 부담스럽겠다 나름. 응? 그럼요. 난 그걸 너무 알아서 언제나 이제 외출하고 그럴 때 괜찮아 너 편하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걔도 어릴 때 나름의 어깨가 안 시선이 분명히 느껴지긴 거 어려도 다 알거든 그거. 알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를 한 것도 사실 내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 굉장히 위기가 오면서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또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정말
나를 위해 거의 헌신을 했다고 음.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어머님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좀 약속한 것도 있고 신과 정말 공부하다 힘들 때 내가 괜히 약속했고 정말 그럴 때 많았어요. 근데 그걸 좀 지켜보려는 그게 나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사랑도 받았고 또 사회 안에서 내가 밥을 굶거나 뭐 책을 못 사볼 정도가 아니었으니 그것도 내가 받은 거라고 난 생각해요. 내가 그것을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부모님이지만 모든 주변인과 뭐 사회와 국가가 나한테 해준 면이 있다고 난 생각하니까 그거를 내가 되돌릴 수 있는 거는 방법. 나름의 나는 또 내가 배운 거와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정말 선한 의도로 그리고 도움이 되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나는 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공중파에서 하는 여러 TV 육아 프로그램들 저랑 같이 했던 부모나 혹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네.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워낙에 오랫동안 하시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로 막 맞아요. 뭐 흔히 얘기하는 그 국민 멘토, 엄마들의 멘토 역할을 하신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속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큰 네. 매력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너무 좋죠. 지금 하다 보니까 네. 왜냐면 TV다 이렇게 하면서 카메라 돌고 이거 우리가 지금 이 세팅에서 하는 거를 못해요. 수백 번을 했었는데 말이 이렇게 편하게 속인 얘기를 하면서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를 이제 하는 거 정말 5년을 고민했다. 나 5년까지인 줄 몰랐는데 정말로. 언제나 내가 내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 게 왜 해야 되지라는 거, 왜 해야 할까? 그거에 이제 나의 나름의 이제 당위성과 또 이것을 해야 되는 데에 대한 그런 가치와 의미 부여가 있지 않아요. 난 좀 약간 그런 사람. 그거 잘 알지. 그러니까 되게 나는 중요해. 좀 의미가 있는 일이어야지 훨씬 신나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내가 쭉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학교 정신보건사, 그러니까 차일드 어린아이들 내지는 학생이라고 하잖아요. 얘네들의 멘탈 헬스, 정신 건강에 관련된 것을 내가 처음 시작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학교에서. 네, 그거를 이제 그 경기도에서 내가 있었던 대학이 경기도에 있는 대학이니까 이국종 유명하잖아요. 이국종 교수가 네. 제일 잘해요. 진짜로. 네. 좀 유명한 사람들한테 팔아야지. 네. 그 이국종 선생이 레지던트 할 때 내가 교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대학에 내가 교수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의 가장 이제 그 핵심이 되는 의과대학이니까 그래서 경기도와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그 시를 이렇게 봤더니 오산시가 곧 지금은 굉장히 많이 커졌죠. 동탄이랑 커졌지만 그 당시에 내가 있었던 1996년도 그때부터는 오산시가 초등학교가 8군데였어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와 시, 오산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보건소 안에 정신건강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인력을 교육시키고 찾아오는 사람하고 상담도 하고 검사도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또 학교로 출동도 해요. 근데 그게 그 몇 년도쯤이었어요? 19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998년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학교에 어떤 이런 상담 시스템 같은 것들이 정말있었던 시대다. 그리고 이제 유병률이나 역학 조사들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위센터나 위스타트라든가 지금도 그 어린이 정신건강센터라는 게 전국에 있습니다. 그걸 이제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역시 나의 진료실이나 상담실을 찾아오는 1대1도 너무 소중하지만 그분한테 그 시간만큼 모든 걸 하려 하지만 또 여러 사람을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인간이 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학동기 연령의 아이들은 좀 밝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해나갈 수 있고 얘네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부모가 좀 잘 이해하고 교사도 좀 잘 알면 훨씬 더 아이를 잘 지도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학교를 퇴직하고 이제 나와서 내가 개인으로 이제 병원을 하게 되면서 이걸 어떻게 이어갈까 하다가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60분 생방송 60분 60분 부모를 시작을 프로그램이. 했다가 네, 그건 계속하고 종방을 마지막 방송 내가 한 아, 진짜로 또?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를 하면서 이거 정말 내가 좀 하고 싶었던 일이다. 그래가지고 11년 동안 그거 진짜 열심히 오늘 하셨어요. 정말 우리 정말 진짜 네, 그거는 아침 9시에 보내서 밤 9시까지 12시간을 오은영 박사님이 엄마들한테 가 닿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것이 방송일 수도 있겠고 책일 수도 있고 근데 책은 요즘에 좀 많이들 안 읽으시는 것 같고 진짜 안 읽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애들도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공부 좀 해라와 괄호치고 이 콜이 책 좀 읽어라. 책 좀 봐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애들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본인들은 많이 읽으면서 거실에서 TV 보면서 자기 혼자 내가 그러니까 그게 한 말이 없어 내가 진짜. 나는 사실 책 좀 봐라라는 소리를 내가 안 하는 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내가 감히 하지를 못하겠는 것 같고 애써 이제 위로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는 영상 세대잖아 뭐 이런 거. 아주 구차하게. 아니 근데 난 또 이 얘기하면 또 무지 또 저런 말을 하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자꾸. 근데 이왕 시작한 거 오늘 얘네. 근데 왜 취미가 뭐야? 그럼 독서 그럼 굉장히 잘난 척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 독서야. 책 보는 걸 좋아하잖아. 네,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제 보면 활동적이고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나를 가장 힐링시키는 좋은 시간이에요. 방법은 왜 편백나무나 잣나무 있는데 산장 같은 데 가가지고 아무 소리 안 들리는 데서 그냥 보고 싶은 책 가져가서 읽는 거가 나의 가장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에요. 그런 분이 근데 그 진료실에서 거의 뭐 12시간을 매일 앉아있으니까 그것도 참 그렇죠. 근데 또 사람들도 나한테 그래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는데 힘들어요. 힘든데 힘들어라고 얘기할 거면 하지 말아야지. 아니 자기 좋아하는 건데 자기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고 내가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건데 누가 나를 뭐 억지로 납치에다가 뭐 진료해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힘든 거 힘들지만 뭐 내가 감당을 해야지. 힘들어 죽겠네. 하지를 말아야지. 근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진료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은영 박사님이 왜 병원은 아침 9시에 열어가지고 6시에 닫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늘 하루를 넘길 때가 많지. 12시, 1시 막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어떤 혹자는 그래요. 막 돈 벌려고. 근데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돈 벌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돈 벌려고 그렇게 하기에는 그러게 너무 오래. 그리고 몇십 년을 내가 그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나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냥 어차피 오늘 사적인 얘기를 좀 하니까 나온 김에 얘기를 하는데요. 그 2008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이에요. 2008년도에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았어. 내가 우리 의사들 쓰는 용어로 멀리헤넌스가 있대. GB에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초음파에서 봤는데 그렇게 보이고 별 모습을 다 보이네. 그래서 죄송합니다.